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팀장 박경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회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 국장님 인사 말씀, 중간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문호 문화교육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시 의회 이용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선영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용 화성시 축구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원 화성FC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문호 문화교육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짧은 요격이라 그런지 금방 이제 최종 요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K2 리그 준비를 위해서 이제 최종 요격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잘 의견 보시고 그다음에 의견 주시고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화성FC 프로리그 추진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임종빈 책임연구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종빈 연구원입니다.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리그는 2003년 이제 최대 흥행 기록을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영향도 좀 있었었죠. 그래서 이 프로리그 창단을 위해 가장 큰 이제 객단가도 나오게 됐었고요. 관중 수도 가장 큰 기록이 이제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좀 일시적으로 관중 감소가 발생하긴 했으나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최대 관중을 이제 경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이유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 이 여러 구단들이 이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산업으로서 그 이점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성 젊은 팬들이 대거 유입으로 예,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유니폼이나 굿즈 상품들의 어떤 판매 실적이 되게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단가도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1인당 관중 1인당 지출액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그 입장료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음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굿즈에 대한 그 상품들을 합쳤을 때 이런 객단가도 가장 큰 위치가 중국산이야?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도
그래서 이런 역대급 흥행에 입입어 이제 경기도 축구단도 여러 가지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분석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들이 이제 지자체 총 예산 대비 축구단 지원 비중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화성시가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축구단 총 출연 보조금 등을 포함했을 때 축구단 지원금을 시민 1인당으로 나눴을 때 총 예산 대비 축구단 지원금 자체가 4,963억 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다른 그 경기도 평균이 6,065원인데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인구 규모는 이제 수원시나 성남시에 대비해서도 2.3배 낮은 투자금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트렌드에 따라서 좀 시민들에 대한 어떤 축구의 관심도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좀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리그 진출 왜 필요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프로 진출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를 이렇게 세 개의 꼭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프로 진출을 통해서 화성시민이나 화성FC 그리고 화성시청 이 세 개의 이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어떤 원하는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 프로리그 진출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화성시의 지역 발전 효과를 이끌어내게 되고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 효과를 같이 이끌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직간접적인 편의 효과 이 모든 것들이 좀 엮이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결국 살기 좋은 시민 친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로리그 진출이 이런 여러 가지 꼭지들이 연결되면서 진출의 필요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이제 화성 시민으로서는 시민 봉기 증진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성 FC의 경우에는 선순환 고리 구축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리그 진출을 통해서. 그리고 화성 친정 자체도 시정 홍보를 이제 프로리그 원래 다른 채널들이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 축구라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채널을 좀 같이 엮으면서 시정 홍보도 같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화성시 500명을 전화 수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이제 분석 결과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프로축구 선호도나 뭐 지역사회 인지도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설문인데요.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프로축구 프로리그에 대해서 선호도는 어떠냐 봤을 때는 이제 보통과 매우 좋아함 이런 것들 합쳐서 결국 평균이 3.09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5점으로 환산해서 보여드리는 거군요. 그래서 평균 3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리그를 이제 그럼 만약 선호하지 않는다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시간적 관심이 68%돼 있네요. 네. 그래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프로 해외 축구가 더 재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뒤에서 좀 연결되는 설명도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성 FC 현재 인지도는 이제 5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지도를 좀 59%는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낮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에 관련된 어떤 홍보 수단이 좀 필요한 것으로 좀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좀 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럼 이제 화성 FC에 대해서 시민들이 프로 진출을 선호하느냐를 봤을 때 69.4%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프로리그 진출할 때 선호 이유는 뭐냐를 봤을 때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장 큰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민화합과 자긍심 고취의 프로리그가 또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그럼 비선호하는 이유들은 가장 큰 건 이제 축구단에 관심이 좀 저조한 편이다. 특히나 거기에 관련해서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 그리고 재정 부담에 좀 부담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걱정 부분들은 저희가 제가 연구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또 좀 말씀을 이어서 좀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는 이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호를 다 어쨌든 시민 결과
찬성의 그 프로리그 진출에 찬성하는 그때 대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리그 진출했을 때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80점 이제 80점 뭐 68, 56 이렇게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요런 그 이제 지역 브랜드 가치나 시민 화업 및 뭐 자긍심 고취 그리고 지역 축구 저변 확대, 사회 공헌 활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다 꼭지로 좀 다 같이 뭐 좀 차이 없이 이렇게 집어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화성이 프로 진출 시에 서포터의 참여 의사가 있느냐를 봤을 때 고려 해봄과 참여를 더했을 때 어쨌든 55.2%가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홍공기 관람 의사의 경우는 좀 많은 퍼센트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78.2%로 나타났습니다. 필요 사업에 관련해서 이제 시민들의 생각은 가장 많은 분들이 유소년 대상 축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화성 FC의 어떤 그 성적 뭐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자녀를 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유소년 대상에 대한 축구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면서 프로리그 진출을 통해서 좀 더 사업 확대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 연계 사업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프로리그 진출 이후에 그러면 어떤 것들을 현재 상태에서 좀 더 어떤 그 계획들을 좀 잡아야 되냐 봤을 때 경기장 시설 환경에 대한 조성이 28.2%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선수단 경기력 향상 그리고 시민 대상 이벤트 행사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설문을 통해서 어쨌든 그 프로리그 진출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이제 시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례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효과가 나타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세 꼭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화성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그리고 화성 FC가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리고 화성시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시정 홍보 효과 그리고 발전 효과 지역 경제 발전 효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 이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건 결국 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이제 바이올렛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 상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지역 상권을 통해서도 또 자체적인 어떤 그 스폰서십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FBC 안양의 경우에는 지역 경제 살리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광주 FC의 경우에는 시민 스포츠 축제를 이제 같이 좀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이라 해서 다양한 지역 공헌 사업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좀 도시 규모에 걸맞지 않은 화성시 대표 구단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K3의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진출했을 경우 이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민 자부심 고취가 가장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경제 바이올렛 파트너십 운영과 같이 지역 산업 연계된 확대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또 큰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밀착 커뮤니티 활성화인데 일단 시민들이 어떤 이 뭐 프로 스포츠에 관련된 어떤 시민 축제도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관람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들의 어떤 밀착과 유착이 좀 더 크게 일어나면서 그래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부분도 또 질 높은 여가 문화 기회 확대가 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물론 이제 K3 관중이 많긴 하지만 그 조금 더 질 좋은 여가 문화 확대가 더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화성 FC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냐?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프로리그 진출전을 보시면 좀 이런 연결고리가 좀 끊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K3의 어떤 한계점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리그 진출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연결고리들이 좀 연결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스폰서 확대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 확대를 통해서 결국 조직 및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 이 돈을 가지고 결국 유소년 시스템이나
뭐 우수 지도자 요임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승리하는 팀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미디어의 관심이 증가하고 관주가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 고리 구축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화성시인데요. 화성시청의 경우에는 이제 시정보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이제 사례들을 보시면 FC 서울도 그렇고 전북 현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 축구에 대한 채널을 통해서 함께 시정 홍보를 같이 좀 효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경우도 이제 그 대표적인 선수를 통해서 이제 시정 모델로 좀 발탁해서 여러 가지 홍보 영상들 제작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방성 이제 보시면 프로리그 출전을 보시면 소통의 일방향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결국 좀 수동적인 형태에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러니까 축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채널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 채널도 당연히 다양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 구단이 만약에 저희가 성적이 진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성적들을 통해서 이런 효과들은 더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구시의 경우에는 결국 정승원 선수라는 것들을 홍보 모델로 기용해서 홍보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성 시민이나 뭐 시청의 경우에도 화성시라고 했을 때 뭐 딱히 뭐 다른 어떤 그 화성시에 대한 어떤 딱히 떠오르는 것들이 없을 때 이런 프로리그 진출의 어떤 유명 선수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체육 발전 효과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뭐 대전이나 제주, 강릉시를 보시면 결국 유소년 축구에 대한 프로리그 진출을 통해서 유소년 축구가 더 확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의 축구 유소년 축구에 대한 지원의 사업이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고 왜냐하면 이제 K3의 한계점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유소년 축구에 대한 그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K3에 대한 것보다는 프로리그 진출한 팀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더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동별 축구 체육 생활 체육 시설 확대라 해서 이제 주변들이 조금 더 인프라도 같이 확대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 발전 효과인데요. 이제 세 가지 꼭지로 해서 타당성을 이제 좀 조사하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와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타당성을 좀 분석해봤는데요. 간단히 보시면 유발 계수라고 그 어떤 분석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연관 분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뭐 하나하나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모든 경제적 그 발전 효과를 분석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다보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유발 계수로 나타내서 결국 최종 수요라고 꼽혀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유발 계수가 앞에서 표에서 보시듯이 1.87, 뭐 0.78, 뭐 25.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프로리그 진출했을 때 소요되는 총 비용을 곱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돈을 쓴 만큼 그 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되어서 산업적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지를 이제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학계의 경우에는 생산 유발 효과는 이제 686억 정도가 나오고요. 부가가치 유발 효과의 경우에는 286억, 고용 유발 효과에는 930명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이제 경제적 편익 부분인데요. 경제적 편익 부분은 이제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편익은 이제 말하기 쉽게 그 수익들을 이제 수익과 총 비용들을 나눠서 나오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접 편익들을 보시면 뭐 광고 후원 수익, 그리고 입장 수익, 상품화 사업 수익, 이적 및 임대 수익, 기타 사업 수익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영업 외 이익으로 이제 기부금과 이자 수입, 자빅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출연금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진출 전 A와 진출 B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은 12여 개의 어떤 그 직접 편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진출 전후 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뒤에서 10년 동안 어떤 편익이 있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 편익은 간단하게 해서 스포츠 관람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 어떤 행복적 가치를 어떻게 수치화해서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복적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체육 및 참여를 통해서 경제적 편익으로 어떻게 환산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또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돈으로서 표현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학계를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좀 같이 좀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체육 발전 효과나 뭐 지역 경제 발전 효과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 효과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과연 이런 효과가 또 있고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입 배경에서 프로리그 뭐 진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경기도의 그 현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러면 만약 진출했을 때 경제적으로 괜찮은가 문제는 없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경제적 분석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 편입과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 편입을 같이 고려했던 부분이 있고 직접 편입만 고려했을 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직접 편입과 간접 편입을 모두 고려했을 때는 여기 이제 1 이상이 나오면 경제적으로 타당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비용분의 편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가 나냐 안 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두 개를 모두 고려했을 때 2.27로 해서 경제성 요구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나 만약 간접 편입 모두 고려하지 못했어요. 결국 직접 편입만 고려했을 때는 0.97로 좀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이제 수련제 가치라고 해서 현재 이 사회적 할인율이 좀 높은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는 그리고 여기서 설명을 드렸지만 연간 고정 금액을 좀 보수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좀 너무 높게 잡지도 않고 너무 낮게 잡지도 않고 하기 위해서 좀 보수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 이제 편입 부분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이후에는 고정적인 이익이 나타난다고 해서 분석한 부분이기 때문에 3년 이후에 어떤 마케팅 활성화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체화하게 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편익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 지출상의 문제는 없는가? 그래서 이제 프로리그 진출했을 때 재정이 이제 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화성시 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보시면 프로리그 진출 전과 후를 이제 나눠놨는데 프로리그 진출 후의 경우에는 이제 13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2년 차의 경우에는 5억과 그리고 2억, 그리고 3년 차의 경우는 이제 이익으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재정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면 화성시 투자 계획과 좀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프로리그 진출의 0년차 진출 연도의 경우에는 체육 부분 투자 대비가 이제 9.41%로 조금 높아지는 부분은 있으나 이외를 보시면 이제 현재 프로리그 전체 수준인 7.33%와 같은 수준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1년 차에 오른쪽 표에 보시면 20%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화성시에 대한 그 체육에 대한 투자 계획이 좀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현재 진출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영향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3년 차 이후로는 이제 영업 흑자 전환을 좀 목표로 제가 잡아놨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면 이 현재의 어떤 재정 상태와 어떤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현재의 어떤 재정 수준에 비교했을 때 다른 타 경기도의 그 프로 축구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화성시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프로 구단과 거의 같은 비슷한 출연금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출연금 규모가 같은 김포나 그리고 안양, 부천 이 이제 프로리그 2에 진출해 있죠. 요거를 비교해봤을 때 역대 성적을 봤을 때 김포 FC의 경우에는 3위를 했었고요. 안양 FC의 경우에는 6위 그리고 부천 FC는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재정만으로 만약 봤을 경우에는
이러한 성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성시 공연은 이제 세미 프로 리그에 맞지 않게 여러 가지 이 프로 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 리그를 이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경기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서포터즈나 응원 굿즈 판매, 편의 시설, 뭐 응원단 그리고 이벤트나 팬미팅 이런 것들이 다 좀 연결이 되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화성 FC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직접 참관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재정의 영향도 없고 재정도 이제 프로리그 수준으로 올라와 있으나 현재 좀 더 홍보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갖춰 있지만 지금 현재 홍보 부분 문제가 좀 크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말씀드린 어떤 그 홍보에 대한 계획들을 이제 반영했을 경우에는 프로 구단의 어떤 충분한 성적을 낼 수 있다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분석했을 경우 이제 만약에 프로리그 진출했을 때 그러면 이제 중장기 전략 포지션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전략 포지셔닝 맵이라고 도출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아성 FC의 경우에는 어떤 소규모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가치 창출이기보다는 이제 시민들과 좀 출연을 계속 그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떤 성적을 계속 올려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단기 운영 목표를 결국 잡았을 때 어떤 규모를 좀 늘려가는 부분들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수입 측면에서 좀 가치를 창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제안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 아래를 보시면 현재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안산 그리너스 FC보다 한 단계 더 위쪽으로 좀 포지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총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프로리그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중장기적 목표를 통해서 이제 K리그 승격, 뭐 원을 승격을 당연히 노려야겠죠. 그 승격을 위해서 현재 이제 수원 FC나 뭐 성남 FC 이런 수준까지 좀 올라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익 측면에서는 이제 김포 FC의 경우에는 이제 그 광고 후원 수익이나 뭐 입장 수익 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광고 후원 수익이 김포 FC의 경우에는 가장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안양 FC의 경우에는 이 광고 후원 수익을 절대치는 계속 높여가되 그 비율을 줄인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 메꾸냐? 상품화 사업이나 뭐 입장 수익 그리고 이적 임대 수익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업 수익 경우에는 이제 아카데미 운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넓혀 나가면서 화성 FC의 경우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 드리는 방안들은 이제 프로 기반 적립비라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반 적립을 위해서는 이제 최소한의 어떤 프로 기지출에 대한 그 준비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뭐 K리그 상위권 도약 그리고 K리그 승격을 위해서 운영들을 확장해가는 부분들을 이제 표시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선순환굴이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순환 구축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갈지 이제 분석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영년차의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뭐 사무국 인원이나 뭐 조직 개편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장 시설도 좀 봉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육성 체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강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정립입니다. 그래서 화성 FC가 단순히 이제 승리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없거든요. 승리하면서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화성 FC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립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진출 후에 가장 중요한 효과였던 부분들이 스폰서 베네핏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또 설계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차별적 경험 프로그램 설계라 해서 경기 전과 경기 중, 경기 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 프로 축구의 경기뿐만 아니라 화성 FC에 와서 어떤 것들을 차별적으로 느끼느냐, 경험하느냐 이런 설계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타살의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설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차의 경우는 K리그 승격이죠. 그래서 이제 예산들이 이제 늘어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선수 육성이나 영입 정책들이 좀 확대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프로리그 진출에 대한 어떤 성공적인 안착을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영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라고 봤을 때 저희 연구에서 이제 각각의 꼭지마다 저희가 해야 될 그 액션마다 그타 진출해 있는 프로그램 구단에 대해서 이제 그 배치마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내용에 최종 보고대에 담겨 있는데 어떤 요약 보고상 일단은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소년 육성 체계를 강화해서 이제 수원 FC나 뭐 성남, 울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프로그램들을 그 각각의 구단마다 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특징들을 좀 배치마킹화해서 성장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좀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모니볼 체계의 경우에는 뭐 저희 국내에서 어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축구, 뭐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 그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시스템화해서 좀 선제적으로 좀 같이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화성 FC가 뭔가, 그리고 아까 추가적인 이제 수익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마케팅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CSR 확대라든지, 그리고 차별적 경기 전후 관련해서 차별적인 어떤 경험을 프로그램에 설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뭐 광고 후원 수익에 중심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양한 수익 구조를 확보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벤치마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다양한 수익 구조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스폰서의 베네핏 프로그램 설계인데 스폰서들이 뭐 그냥 돈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설계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후원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인데요. 조직 차원에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프로리그 진출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그 조직을 세웠지만 장기적으로 위해서는 이제 마케팅도 강화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이런 것들 배치 마케팅 사례를 통해서 찾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출의 타당성 부분은 이제 위에 세 가지 꼭지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없느냐, 진출했을 때 경제적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간접 비용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는 1.27로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영향은 진출 전 연도에서는 9.9%대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나 3년 이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 영향도 7% 수준대로 큰 영향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 효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 그러니까 프로리그 전과 후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시민 복리 증진 효과는 아까 시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통해서 타 구단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화성 FC의 경우에는 결국 끊겨 있는 선순환 고리들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선순환 고리를 연결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건지를 이제 타 사례를 분석을 통해서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프로리그 진출했을 때 화성 FC에 계속 나아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발전 효과로는 이제 화성시의 경우는 이제 시선 운봉 효과가 결국 뭐 아까 대구 FC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 유명 선수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 효과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체육 발전 효과, 특히 유소년 체육에 대한 발전 효과가 가장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 드리면서 그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화성 뭐 FC의 경우에는 결국 화성시라는 이제 100만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시민에 과연 거기에 맞춰서 그 축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거 봤을 때 좀 낮은 수준을 아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높여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에 걸맞게 프로그램에 진출했을 때는 좀 이런 시스템들을 좀 선제적으로 좀 도입해서 좀 잘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네. 18페이지
죄송합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화성 대표의 시가 출하고 있는 돈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예. 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구단 우리가 프로리그 진출했을 때 구단 총 예산액을 78억을 잡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시 지원금은 62억 잡으신 거고요. 요거는 맞습니다. 요거는 현재 수준으로 좀 그 50억에서 우리가 시가 네네. 13억 정도를 더 네, 부담하고 네. 나머지 금액은 화성 FC가 영업 맞습니다. 예, 수익으로 네. 얻어내야 된다는 예.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프로리그 진출하면은 좀 후원금이 좀 모으는 게 수월한 건지. 네. 일단 저는 이제 비교 분석을 드린 건데요. 그 김포 FC의 경우는 이제 프로리그 진출 연도에도 저런 후원금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준비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게 안 되면 시가 부담해서 왜 저게 후원금이 안 되는 좀 설명해 드릴까요? 네. 괜찮습니다. 시 재정은 한정적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네. 누가 대표가 되든 저 후원금하고 스폰 비용을 받아서 그 금액이 점차 연도별로 그게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1차 연도는 한 15 정도 될 것 같고요. 2차 연도에는 한 20억, 3차 연도는 30억 이런 식으로 스폰을 계속 하는. 왜냐하면 인지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K3에서는 그런 게 안 되는데 K2에서는 보통 이제 4대 방송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정 방송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높아집니다. 그게 제일 가능합니다. K3랑 K2랑은 이제 후원이 좀 다를 수 있죠. 네, 다릅니다. 근데 이 예산이 지금 이게 그 K2 구단을 비교를 해서 이제 잡으신 거잖아요, 기준을. 저는 뭐 솔직히 아까 객관가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김포, 성남, 전안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화성시가 재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의원님도 계시지만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굳이 타구단 60억이라 60억을 맞춰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전착을 이왕해는 뭐 전착을 시켜서 가려면 그거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시작을 해야 그리고 여러 가지 보여주기도 그렇고 시민들 관심과 또 구단에서 운영하기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다른 시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땅이 넓어갖고 그래서 아마 홍보 비용이라고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60억 요 기준보다는 더 예산을 좀 책정해 주셔서 시작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시 집행부하고 이제 시의원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한 80억 정도 시작을 해서 하면은 좀 수월해서 빨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비교는 지금 맨 앞장 같은 데 보면은 다 일부 팀들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홈페이지 보면은 이런 강원, 강주, 대구, 서울, 대전 여기 다 일부거든요. 일부보다 비교한 거라 조금보다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랑 좀 입장 수입하고 이런 거는 조금 객단가에서는 아마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화성시가 좀 안 좋은 여건이 전용구당으로 쓸 수 있는 현황 도장이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성인들이 차 가져오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차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 좀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17페이지 보시면 그 기존의 부천, 안양 이런 도시는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는 게 성남도에서 성남은 일찌감치 프로에 떠들었고요. 그리고 부천하고 안양은
기존에 프로팀이 있었어요. 안양에 LG가 있었고 부천에는 SK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KSU를 그나마 뭐 지금 얼추 10년 했나요? 10년. 네, 10년 운영하면서 그냥 팀만 있던 거지 그 이상의 것을 좀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포는 뭐 이거 가지고 작년에 성적을 좀 잘 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최하위예요. 하위고 뭐 성적보다도 여기는 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에 대표에서 바뀌신 분이 사제출을 좀 하셨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아마 그 구단에 맞춰서 여기는 또 전용 구장이 또 따로 있어요, 김포는. 그것만 해도 굳이 시에서는 뭐 이 재정만 줘도 구단에서 감사할 나름이에요. 전용 구장 자체를 해줬기 때문에 그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간증 모으기도 쉬운 거고 여러 가지 아마 그 종합적으로 괜찮은데 하성훈 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전용 구장 문제, 뭐 강범위하게 이 동서로 나눠진 또 많은 인구들을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좀 국장님하고 의원님께서 좀 좋게 좀 세워주세요. 네, 이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오늘 그 저번보다는 우리 어디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좀 잘 해보셔갖고 감사하고 어떤 최종 보고 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답을 좀 해주셔야지. 이거 필요해요? 빨리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게 18페이지 보면은 그 상품화 사업 수익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굿즈 판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기타 사업이 기타 사업은 그 유소년 아카데미 운영 수익이 대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사업은 지금 그 공소노동장에 지난주부터 해서 MD 사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쪽 기업들 그 로고 네. 막아주고 그 지역 경찰청 때문에 지역 그 소상공인들하고 협업을 해서 상품 사업은 이제 시작은 했죠. 작게. 뭐 얘기하실 분 없어요? 그 인지도가 59%라고 그랬는데 네. 그거가 이렇게 같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인지도가 59%에 진출 뭐가 69%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진출 찬성하는 게 그런 게 관중 수로 이렇게 표할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한 번만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지도가 네. 시민들이 인지도가 네. 59%라면요. 네네. 또 진출 찬성이 69%고 네네. 그게 그러한 상태에서 관중이라든가 K3에 대한 지금 현재 축구에 대한 그 참여율이 그거랑은 이렇게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단 말씀 주신 부분 좀 설명드리자면 사실 시민의 의견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봤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현재 관중 수준에
대비해서 프로리그 진출을 했을 경우에 좀 기대치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 관중 수 지출이 필요하다는 게 69%인데 현재 어떤 기술에 대한 관심도는 낮다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 역설적인 좀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이 아니라 정말 프로리그로 진출해서 K2로서의 어떤 시민들이 좀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담겨 있다고 저는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네네. 꽤 맞춘 느낌. 목표는 K2로 가는 걸로 하고 전제로 하고 용역이 갓되는 느낌을 잡고 가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 현재 실업팀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시청에? 12개 팀이 있습니다. 그거 과장이 답을 해. 용역회사에서 답을 좀 해야지. 직장운동부 예, 거기하고의 이 축구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축구팀의 경우는 이제 장애인 축구 운영하고 아니, 네. 그게 아니라 네. K2하고 직장 실업팀 있잖아요, 시청팀하고 그 관계는 어떤가요? K2에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실업팀에 지금 시청팀에 있는 거하고 어떤 비교라든가 투자 가치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직장운동부를 연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봤을 때는 결국 직장운동부는 화성시의 체육의 허리 역할을 하여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이제 프로리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허리 역할과 병행해서 같이 가되 프로 진출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뭐 병행을 해야 되냐 아니면 어떤 관계냐 말씀 주셨을 때는 당연히 이 지청운동부와의 어떤 연계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 축구팀이 만약 장애인이 아니라 뭐 또 새로운 축구 뭐 팀이 또 생겨난다. 그럴 경우에는 서로 간에도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탁구의 경우에는 그때 분석했을 때 그 이제 유명한 그 은퇴하기 전인 그 프로 선수들이 이제 직장운동부에 또 내려와서 또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런 관계를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허리 역할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네. 현재 실업팀이 시청팀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학교 체육이라든가 클럽이라든가 생활체육 이런 걸 지금 저변학대를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거하고 프로축구단 K2, K3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고리가 미약하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지금 K3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원더팀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이제 12, 14, 17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좀 아쉽네요. 12, 14, 17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FC에 원더가 있고 축구협회에 있는 FC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축구협회에서 지원해준 축구협회 원더가 지원받는 게 5천에서 이제 7천에 정도, 7천 되면 깎여가지고 한 6천 되나 지금? 이번에 그래서 추경해서 지금 1억 그렇게 그 정도 지원 받으면서 전국대 얼마나 우승해 오랬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파악된 부분 없습니다. 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저변학대 현재 화성시 경제적인 뭐 효과니 재정 효과 이런 걸 말합니까? 지금 인지도 같은 거 전국에서 지금 화성 정명근 시장님이 얘기하는 게 전국에서 1위 하는 게 손가락에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축구가 언제 1위 해가지고 아니면 2위에 올라가가지고 전국에 뭐를 확대를 하고 그럽니까? 이게 여기 이거 그냥 꽤 맞히는 거밖에 더 돼 지금. 참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효과, 여기서 경제적인 효과 얼마나 합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은 K3를 더 발전시켜가지고 좀 있다가 더 성숙된 상태에서 K2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전 지금 그 CF 단장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단 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팀들한테 홈경기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팀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이제 프로 쪽 관련돼서 저희가 진행해야 될 프로세싱들하고 뭐 행정적인 절차들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지금 타당성 용역에서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들하고 지금 관련된 게 아직 저희가 예산 편제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 실질적으로 좀 선거 때문에 약간 조금 딜레이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들 단계적으로 6, 7월, 8월 달까지 계속 진행해 나갈 과정도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들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프로가 진출하게 되는 과정들에서 행정적인 절차나 진짜 지금 여기서 타당성 용역도 나왔지만 지역에 어떻게 이제 적용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단 자체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직도 저 공무원 파견 나와 있습니까? 원대 복귀 시켰습니까? 아직 저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TF 요번에 단장도 있고 그런데 그 왜 원대 복귀 안 시켜요? 행정적으로 벌써 문제인데. 저희 쪽이가 좀 아쉬워서 보조금이나 결산 시스템 때문에. 저도 이게 좀 궁금한 게 이게 경기도 프로축구에 대한 부분만 이제 나열이 돼 있어요. 혹시 뭐 다른 데서도 뭐 K2나 또는 뭐 K3로 새로 만들거나 뭐 그런 데가 있나요? 이쪽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2주 전쯤에 그 저 용인시청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스포츠 산업과에서 내후년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 이제 프로 추진 창단 작업을 좀 진행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화상이 조금 먼저 하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이나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좀 자문을 좀 구하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화성 용인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좀 들은 경우에는 김해시청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올해 아닙니다. 김해시청은 조금 내후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홍보 시 홍보에 대해서 축구 K3나 K2나 이거하고 IBK 거기하고의 비교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본인은 아마 축구에 대한 부분만 아니 시정 홍보의 극대화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맞아. 지금 우리가 뭐 시청 뭐 펜싱 팀이라든가 뭐 여러 팀들이 있지만은 중계하고 그러는 게 IBK 기업은행 법이 하는데 그거랑 비교한 문제도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의원님 질문하시면 잠깐 그냥 다르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과정들이 프로 팀들 같은 K2 팀들은 그 유니폼에다가 지역 그 시정 문구를 이제 유니폼에 이제 내서 이제 그래서 리그를 참가하는데, 뭐 작년 재작년도 K2 리그에서 그 브랜드 효과를 그 노출 효과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 노출 효과가 보통 나온 게 한 30에서 40억 정도
되는 과정들이고요. 그게 이제 굳이 이걸 시정에 알리는 효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수치적으로 나오는 효과들은 정면 유니폼에 들어가는 효과는 그 정도 나온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20억 저 상단에 홍보 광고 후원 수입은 20억을 얘기를 했어요 대표이사가. 예. 그럼 구체적인 이 계획은 어떻게 된 건 무조건 20억 던져놓은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된 건지 뭐 그런 진행 사항이 지금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자료 다시 뽑기는 네, 좀 준비 지금 하고 있고 뭐 최저로 잡았을 때 한 15억 정도 잡은 거고 근데 이제 증가치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프로가 가고 난 다음 기대 효과나 과정에 따라서 저희 뭐 팀 성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최소한 더 추가적으로 해 나갈 과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시민들 중에 일부에서는 왜 축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 예산 가지고 다른 종목 비인기 종목이라든가 이런 데도 시청팀이라든가 그 아마추어 팀을 육성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올림픽 메달을 딴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지금 용역 결과가 경제 효과라든가 홍보 효과라든가 뭐 유소년 축구 발전이라든가 이런 그 좋은 미사업을 다 갖다 놓고 뼈 맞추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걸 하는 얘기예요. 저희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축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예, 지금 뭐 타다슨 용역에서 말씀하셨지만 뭐 좋은 것만 일단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든 운영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여기 이 자료는 제가 봐도 이게 좀 맞는 말씀이시고요. 학술적으로 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종합적인 거를 발췌해서 추려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얘기한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구단에서 이제부터는 발벗고 나서셔갖고 여기 계신 분들 네. 이해시키고 터치시켜야 될 거예요. 네. 이제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있는 말씀도 많으시는데 고생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부산에 이제 부산으로 넘어갔으니까 부산에서 현실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다가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아니 얘기 저번에 다 했거든요. 더 이상 안 듣는데 뭘 얘기해봐요. 내 얘기는 안 듣는다.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교육복지원의 정책지원관입니다. 의원님들이 이전에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좀 자료를 조사해봤는데요. 일단 연구 자체가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이 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축포를 하나 지어도 주요 거점을 주변으로 컴퍼스 그어서 몇 킬로 이내에 뭐 몇 세 해가지고 주요 고객층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없어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지금까지 평균 그 입장 수 막 1000에서 2000 그걸로 설득을 드리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일전에 제일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수도권에 있는 주요 FC 구단들은 애초에 도시가 조성될 당시에 또는 뭐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이 이미 붙어서 종합경기장 수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0년대에 지은 종합운동장이고 80년대에 올림픽을 대비했죠. 그리고 애초에 주변에 도심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인프라가 있는 다음에 이제 구단이 만들어져야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남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평균 관중 1000에서 2000 그걸로 하니까 좀 설득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측면을 좀 반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뭐 꺼내시죠. 교육사에서는 지금 나오는 말씀들은 좀 정리해가지고 많이 좀 반영 가능한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